파도처럼 몰아치는 박수 소리, 눈부시게 터져나오는 무대 조명, 화려한 도시 파리에서 제구의 미래 청년 창의상 시상식이 한창이었다. 20여 개국에서 온 우수한 청년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영예로운 트로피를 높이 쳐들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회자는 유창한 영어로 각 수상자의 국적과 업적을 정중하게 소개했다. 객석 아래에서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망원 렌즈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자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참가자 중 한 명인 대한민국에서 온 수상자를 모시겠습니다. 환호로 가득했던 행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손님들은 더욱 그랬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고 카메라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 시상대를 향해 걸어가는 강서윤을 비췄다. 가녀린 체구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지도 사회자가 내민 손을 잡지도 않았다. 대신 재킷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선명한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문양, 그리고 내 모서리에 건곤 감리가 그려진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였다. 그녀는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펼쳐 보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조금씩 그 태극기를 조각조각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행사장은 마치 묘지처럼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사회자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강서윤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찢어진 깃발 조각들을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나를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국기는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 모든 렌즈가 미동도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강서윤은 결코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는 이 땅에서 도단한 날카로운 가시와도 같았다. 그녀의 뼈대가 언제부터 그렇게 단단해졌는지 또 언제 닳아 없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녀는 경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기계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녀는 수업 시간에 늘 당당하게 질문에 답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끄럽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항상 그녀에게서 다가가기 힘든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학교 신문에 종종 날카로운 논조의 글을 기고했고 한 번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항의했고 선생님이 그녀를 불러 면담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교육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7세의 그녀는 학교를 대표해 전국 물리 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며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그날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술 인재는 세계 공장의 나사못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엔지니어의 영혼입니다. 이 발언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널리 퍼졌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너무 오만하고 분수를 모른다고 비난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고 평했다. 18세의 그녀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인사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출국을 앞둔 여름, 그녀는 공항에서 부모님을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작은 태극기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 배낭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작은 상징물이
미래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것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근본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 첫 반년 동안 그녀는 언어, 문화, 음식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모든 것이 상상과 달랐다. 대학에서 그녀는 유일한 한국인 학생이었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물었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녀는 늘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때로는 친절한 미소를,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한 프랑스인 연구생이 그룹 발표 중에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비꼬았다. K-팝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첨단 기술도 있나요? 그녀는 듣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글로벌 전자 부품 생산 산업 지도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팀은 그 수업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대학 2학년 때 그녀는 저온 반도체 공정을 개선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교내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프랑스의 유명 반도체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그는 즉시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미래 청년 창의상 국제대회에 그녀를 추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여러 차례의 치열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이었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역대 최종 결선 진출자 명단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그 위에는 그녀의 이름, 그녀의 논문 제목, 그리고 국정란에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꽉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노트북을 열어 참가 확인 이메일을 작성했다. 대회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어졌다. 룸메이트는 그녀가 아픈 줄 알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끊임없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발표 슬라이드를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곳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결선에 진출한 날 프랑스 언론은 그녀를 두 단어로 묘사했다. 견고함 그리고 빛이. 파리의 행사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심사위원들은 거물급 인사들이었고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있었다. 마치 마지못해 추가된 이름처럼. 사회자가 그녀의 이력을 읽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장을 내뱉었다. 강서윤, 한반도를 대표하는 참가자 중 한 명인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오타도 말실수도 아닌 의도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배낭 밑바닥으로 뻗어 어머니가 주신 태극기를 만졌다. 1년 넘게 그녀와 함께한 깃발이었다. 접힌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가장자리는 조금 달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수만리의 고국 땅을 걷는 것처럼 무대로 걸어 나갔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아래층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태극기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심사위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담기 위해 주민했다. 그녀의 오른손이 깃발의 한쪽 모서리를 잡고 힘껏 찢었다. 깃발은 두 동강이 났다. 붉고 푸른색이 무대 조명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선혈처럼. 사회자는 경악하며 반걸음 물러섰다.
객석 아래는 침묵이 흘렀다. 관객들은 이 행동을 보며 박수를 쳐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찢어진 깃발 조각들을 시상대 위에 올려놓고 몸을 곧게 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당신들이 내 조국의 정체성을 굳이 왜곡하려 든다면 나 또한 그것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찢은 것은 당신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는 수많은 언어로 된 물음표와 느낌표 댓글이 쏟아졌다. 트위터의 해시태그는 즉시 폭발했다. 대한민국 국기찍기와 강서윤이라는 키워드는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그녀가 무대를 내려올 때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멀리서 한 노부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조용히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지도 교수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은퇴한 학자였다.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웨이보와 인스타그램은 여론의 폭풍의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프랑스 공식 기관에서 보낸 이메일 하나만 열어보았다. 내용은 시상식 관련 영상 공개를 잠정 중단하고 수상은 보류하며 그녀의 행동이 정치적 도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최 측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메일을 닫고 다음 날 학교 발표를 준비했다. 진정한 시상식은 저 무대 위가 아니라 매일의 강의실과 실험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규칙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상식 다음 날 아침, 파리의 거리는 흐렸고 하늘은 밝아질 줄 모르는 잿빛천 같았다. 강서윤은 회색 코트를 입고 정시의 실험실 건물로 들어섰다. 배낭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문 앞에 있던 2명의 아시아계 학생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한 명이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런 정치색 짙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에 대한 소식은 학교로 돌아온 날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여러 매체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고 초점은 더 이상 상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국기를 찢은 장면에 맞춰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을 편집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신념과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학교는 곧 주최 측으로부터 한 참가자가 시상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그에 따라 상에 대한 재심 절차를 시작했으며 수상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했다. 학교는 즉시 그녀에게 협조 및 소통을 이유로 면담을 요청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시의 학생처 사무실로 들어갔다. 학과 부학장은 중년 남성으로 말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 뚜렷한 신문과 설득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문서를 건넸다. 내용은 시상식에서의 행동이 특정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해명하고 국가 호칭에 대한 주최 측의 규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장을 넘겨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 책상 위에 놓았다. 부학장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 문제를 학교 측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계단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종이 조각들을 버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침묵은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계속 침묵한다면 다음번에 바뀌는 것은 그녀의 국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 이름,
심지어 그녀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프랑스의 한 유력 일간지가 그녀와의 단독 인터뷰를 실었다. 헤드라인은 이름 붙여지기를 거부한 소녀였다. 기사 전체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정하게 하느니 차라리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습니다. 이 말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많은 프랑스 독자들이 댓글로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비평가들은 그녀가 순수한 학문의 장에 정치를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그녀의 개인 정보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낯선 이들이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파헤쳤고 어떤 이들은 그녀 가족의 직업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며 부모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마치 깨어난 괴물처럼 분노하며 그녀를 끝없는 심판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매일 기숙사를 더 일찍 떠나고 더 늦게 돌아왔다. 실험실 건물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연구에 쏟아부으며 가장 차분한 방식으로 외부의 소음에 맞섰다. 그녀는 반도체 재료 실험 모델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해체하며 더 높은 정밀도의 저온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과제였고 거의 아무도 혼자서는 하려 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원했다. 그녀는 굳건히 서 있는 것 외에도 자신이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했다. 시상식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한 원로 교수가 유럽연구협회의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에 그녀를 학교 측에 직접 추천한 것이다. 학교는 망설였지만 그 추천서를 그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추천서에서 교수는 이렇게 썼다. 나는 그녀가 제기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회피하던 문제지요. 그리고 그녀의 해결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국적이 아니라 그녀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날 밤, 그녀는 혼자 파리거리를 걸었다. 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날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멈춰 섰다. 하늘의 별빛은 희미했고 밤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신념이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몇 주 후 그녀는 서서히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프랑스의 여러 대학 학자 일부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제 학생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덮기 위해 표준화된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학생 대표들은 심지어 학교 잡지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다. 첫 호의 표지는 그녀의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한때 수상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던 주최 측은 마침내 비공개 회의 끝에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참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다음 수상자 명단부터는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와 명칭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겼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멈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도 교수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 이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편에 설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한 학술 비평지에 이름과 실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만약 모든 이름이 임의로 바뀔 수 있다면 기억 또한 흐려질 것입니다. 저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쉬워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강서윤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이지 타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국제학계에서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외국인 교수는 수업 시간에 그녀의 사례를 예로 들어 개인의 정체성과 학문의 경계에 대해 강의했다. 침묵 뒤에는 폭풍이 있었고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서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봄은 예상보다 늦게 찾아왔다. 교정의 목련나무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서유는 실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희미한 햇살이 그녀의 노트북 가장자리에 비쳐 작고 따뜻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키보드를 두드려 다가올 발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흘 후 그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청년 연구자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참가자들은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왔다. 처음에 그녀는 이 초대를 거절했었다. 초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째 되던 날 도착했다. 주최 측은 그녀의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라는 표현으로 그녀를 지칭했다. 이런 모호한 표현은 셀 수 없이 겪어온 일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후 주최 측 대표 한 명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을 어디 출신으로 정의하든 그 방식을 존중하고 싶으며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녀의 연설 내용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주최 측이 내부적으로 조율한 비공개 약속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껄끄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에 의해 쉽게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더더욱 않았다. 이번 연설을 위해 그녀는 단 8분만 준비했다. 복잡한 도표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단지 2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기술은 점차 인간의 지위를 벗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될 수 있는가? 그녀는 제네바의 강당 무대 위에 섰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화려한 화장은 하지 않았다. 이곳이 공연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중요한 전자 부품 생산부터 고정밀 회로 및 센서 설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했다. 강당은 점차 조용해졌다. 그러다 그녀는 목소리를 바꿔 가장 민감한 문장을 말했다. 대한민국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라면 우리가 기여한 기술적 성취들 또한 그 출처를 숨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1초간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게가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 여운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연설이 끝난 후 그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강당을 빠져나왔다. 몹시 피곤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든 것을 쏟아낸 후의 평온함이었다.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제네바 포럼의 중요 인물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가 인터뷰를 피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설 영상은 많은 언론 기관에서 인용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때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프랑스인 사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편을 갈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서윤 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말을 서둘러 고치려 하기보다 끝까지 들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읽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감동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신념이라는 것이 항상 오해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점점 더 많은 해외 대학들이 국적 등록 시스템에 대한민국 항목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것을 행정구역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나서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숨겨져 있던 문제들에 불을 붙인 도화선 같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논평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은 충분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최고 전문가들의 심사가 필요 없는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연구 주제는 원자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저온, 나노물질, 제작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지원서가 승인된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수첩의 하얀 페이지에 작은 글씨 한 줄을 적었을 뿐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2달 후 그녀는 한국에서 온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발신인 이름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전 세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잘못 불리지 않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천천히 그것을 서랍 속에 넣었다. 마침내 그녀의 이름은 기억되었다. 상 때문에도, 국기를 찢은 행동 때문에도, 논쟁 때문에도 아니었다. 그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진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지 지도 위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호칭이 아니라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가 지키며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 태극기는 찢어졌지만 그 뒤에 있는 한반도 땅은 부서지지 않았다. 여전히 거센 바람 속에서 굳건히 서 있고 구름 낀 하늘 아래 우뚝 솟아 있다. 바다는 여전히 해변을 어루만지고 그녀처럼 묵묵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그녀의 신념에 감동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씌워지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름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